자, 얘는 이웃, n개의 이웃을 k개라고 할까요? 요런 알고리즘이에요. k개의 이웃을 뽑아요. 자, 근데 이제 k개의 이웃을 누구 기준으로 뽑냐면 이렇게 k개를 뽑아서 예측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위에서는 아까 10, 100 이런 애가 있으면은 걔를 지점 하나 딱 찍어서 걔랑 이제 x축, y축이 있잖아요. 두 개 축이 있는데 그 x축, y축 두 개를 가지고 거리를 잽니다. 그래서 거리를 재서 가장 가까운 애를 이웃으로 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데이터가 여러 개면은 이웃이 여러 명 있을 텐데 우리가 k개를 뽑아라 라고 하면은 가장 가까운 애 뽑고 그 다음 가까운 애 뽑고 그 다음 가까운 애 뽑고 하겠죠. 그렇게 해서 k개를 뽑아서 만약 5개를 뽑는다 치면은 5개 중에 불임이 4개고 스멜트가 하나다. 그럼 불임이라고 예측하는 겁니다. 주변에 불임이 많으면은 불임이라고 하는 거고 주변에 스멜트가 많으면은 스멜트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알고리즘이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이제 우리가 그거를 한번 볼 거예요. 자,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어종 분포를 다시 한번 그릴 건데 이번에는 시각화를 이제 두 개의 관계를 보기 위해서 스캐터 플롯을 판정들을 그릴 거예요. 자, 데이터는 TRD 하지 말고요. 일단 df3으로 볼 거예요. 왜냐면 df3에 어종이랑 길이, 무게 다 있어서 요거 휴로 그 그룹별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편할 것 같아서 일단 df3으로 할게요. 자, 그 다음에 x축, y축 선택해줘야죠. x축은 랭스 1이 들어가야 됩니다. y는 weight. 오타가 나와요, 제가? 그 데이터라고 써야 되죠. 아, 그러네요. 여기 데이터라고 써야 되네요.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찍어놨고, 자, 어디가 어딘지를 모르니까 이거 휴로 그룹별로 나타낼 수 있다고 그랬죠? 이거 스페시스로 해주면은 어종별로 그룹핑해서 보여준다. 라는 건 우리가 예전에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스멜트는 이쪽에 작은 물고기니까 이쪽에 모여있고, 불임은 여기 큰 물고기니까 여기 모여있다. 자, 그래서 이제 점을 하나 우리가 딱 찍으면, 여기서 찍으면은 어떤 점이 여기에 가까이 있는지, 여기에 가까이 있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점 찍기. 자, 특정 점 하나 찍을 때는 매플로립으로 하겠습니다. 자, 점 하나 찍을 때는 x축과, 그러니까 x좌표랑 y좌표를 정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아까 10, 100, 길이가 10이고 무게가 100인 물고기는 어디쯤 찍힐 것이냐.
여기 찍혔습니다. 여기. 이게 색깔이 이제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색깔을 좀 바꾸고 마커라는 게 있어서 모양을 좀 우리가 정할 수 있거든요. X로 하면 이제 X자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마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그 6번 위에 있는 기호 있죠? 웃음 표시할 때 쓰는 거. 그거 하면 이제 세모로 나오고 D로 하면은 이렇게 다이아몬드 형식으로 나오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공식 문서 찾아보면 나와요. 저희는 일단 간단하게 X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X가 좀 찍히니까 대충 근처에 다 스멜트만 있으니까 스멜트라고 예측을 한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하나만 더 찍어보죠. 자, 요게 이제 25, 150. 이번엔 녹색으로 세모나게 한번 찍어볼게요. 자, 녹색 방금 이제 길이가 25고 무게가 150인 생선에 이제 이쯤 그래프 상으로는 이쯤 위치하고 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불임으로 보이죠. 자, 이런 식으로 원리는 그래요. 이 근처에 있는 애를 잡아다가 많으면 찍는 건데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따로 안정해 주시면은 몇 명을 뽑냐면 이웃을 5명을 뽑습니다. 이건 설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접 이웃 알고리즘의 기본 이웃 개수는 5개다. 그래서 얘 근처에 가장 가까운 애 5개를 뽑는 거고 얘 근처에서 가장 가까운 애 5개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그 5개 중에 불임이 많은지 스멜트가 많은지를 가지고 결정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걸 한번 고쳐볼게요. 자, KN이라는 모델이 하나 있죠. 자, 얘를 우리가 핏을 통해서 학습을 시켰는데 얘는 이제 이웃 5개를 가지고 예측을 하는, 자기가 공부한 거에서 이웃 5개를 뽑아서 예측하는 방법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제 K 네이버스라는 속성 값이 하나 있습니다. 객체는 속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속성 값에 따라서 얘 기능이 바뀌는 거죠. 자, 얘의 개수가 원래 5인데 49로 바꿔볼게요. 49는 뭐다? 우리가 어떤 한 지점을 딱 예측하고자 하는 지점을 찍었을 때 거기를 기점으로 가까운 애를 찾아서 49개를 뽑겠다는 뜻이거든요. 이웃을.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할 수 있습니다. 요거 좀 밑에다가 할게요. 코드. 자, 그 다음에 이제 얘가 학습하는 방법을 바꿨으니까 다시 공부를 시켜줘야 됩니다. 이 모델의 어떤 성향이 바뀌면, 그죠? 바뀐 이후에 다시 학습을 해줘야 바뀐 성향이 반영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시 공부를 시켜줄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리딕트를 한번 해볼 건데요. 112라는 말도 안 되는
값을 한번 넣어볼게요. 엄청 작은 물고기죠, 그죠? 뭐지? 잠시만요. 자, 그럼 제가 실수했네요. 자, 요거 KN 그대로 하셔도 되고요. 제가 속성값을 잘못 선택했어요. 자, 요 N 네이버스입니다. K 네이버스 아니고. 자, 그럼 이제 바뀌었을 거고, 다시 한번 핏 해줄게요. 요거는 뭔지 아시죠? 그죠? 문제집, 답안집, TRT.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제 예측을 시켜보고요. 예측 시킬 때 요거는 2차원 배열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냥 객체 하나 다시 만들어 주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거 쓰려고 했는데 오직 하나 새로 다시 만들어 주세요. 그 다음에 얘한테는 49라는 옵션을 줄 거고, 자, 그래서 1,1이면은 길이도 1이고 무게도 1인 말도 안 되는 아주 작은 물고기인데, 그걸 이제 얘가 예측하기로는 불임이라고 예측을 한 거죠. 불임은 되게 큰 물고기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를 이해를 해야겠죠? 자, 이웃을 49개를 잡으란 얘기는 전체 데이터가 49개거든요. DF3에서 보시면은 쉐이프 하시면 볼 수 있는 거 아시죠? 49개이기 때문에 그냥 모든 데이터를 다 이웃으로 잡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DF3에서 어종을 한번 볼게요. 그러면 불임이 35고 스멜트가 14인데 무조건 불임이 많잖아요. 전체를 다 선택을 하면 이웃이 무조건 얘가 많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웃을 너무 많이 잡으면 이제 말도 안 되는 학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접 이웃 알고리즘을 쓸 때는 이 이웃의 개수를 적절하게 잡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얘는 무조건 어떤 데이터를 줘도 49개 불임이라고 할 수밖에 없죠. 이웃이 그렇게밖에 없으니까.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원리를 한번 알아봤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돌릴게요. 5로 돌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측시키면 이제 스멜트로 다시 돌아왔죠. 5개. 가장 가까이 있는 5개만 잡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문제점을 하나 발견을 해야 돼요. 아까 요거 125에서 150. 요 그림 한번 다시 볼게요. 길이가 25고 무게가 150인 요 녹색 표시로 된 물고기는 불임이라는 쪽에 가깝게 있기 때문에 불임이라고 예측을 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누가 봐도 여긴 멀고 여기 가까우니까 이렇게 5명 뽑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5명 뽑을 때 25와 150 스펙을 가지고 있는 물고기를 예측해봐라. 우리는 이제 불임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스멜트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이게. 아무리 봐도 불임인데 스멜트라고 하는. 이러면 이제 우리가 이 성능에 대한 의심이 생기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자, 일단 두 가지를 통해서 튜닝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우리가 성능을 이제 성능 지표가 아까 스코어라는 지표였거든요. 여기 위에 보시면 요건데, 그러니까 요게 우리가 TRD라는 거를 문제집 49개를 가지고 학습을 시켜놓고서는 시험 보라고 할 때 그 똑같은 문제 49개를 가지고 시험 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나오는 문제는 그대로 얘가 다 맞출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평가 점수가 1점이 나온다고 해도 믿을 수 없는 점수인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제대로 된 학습을 시키고 우리가 스코어링 평가를 하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대 모든 데이터 있잖아요. 이거를 다 공부하는 데 시켜버리면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를 만들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얻은 개수가 있으면, 전체 개수가 있으면은 이 중에서 얼만큼은 공부용으로 쓰고 얼만큼은 시험용으로 씁니다. 내가 가진 자원 전체를 공부용으로만 쓰면 우리가 시험을 볼 수 없으니까 그래서 적절하게 나누는 건데, 보통은 0.7 그래서 7대 3 7.5 대 2.5 8 대 2 이런 비율을 많이 씁니다. 항상 학습 데이터가 더 많아요. 더 큰 쪽이 학습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여기서 요거 분리를 한번 해볼 건데, 여기에는 이제 또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도록 해볼게요. 자, 지금 TRD, TRT 각각 뭐죠? 문제집, 숙제라고 하죠. 문제지라고 하죠. 문제집.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7대3 비율로 공부용이랑 시험용으로 나눠보세요. 이용해서 판다스를 이용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7대3 비율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7이 얼마고 3이 얼마인지를 봐야죠. 그래서 전체 데이터가 49개잖아요. df3 또는 trd 이렇게 쪼개도 되고, 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죠. 데이터가 이렇게 있는데 49개가 있어요. 그리고 컬럼이 3개죠. 여기가 답이고, 그죠? 문제 길이 무게인데 이거를 이렇게 자르는 일입니다. 7대3. 그래서 얘는 공부용으로 쓰고 얘는 시험용으로 쓰는 거죠. 그렇게 자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가지고 얘 한 번 자르고 얘 한 번 자르고 하는 것보다 전체로 있을 때 자르고 나서 그 다음에 얘네들을 또 자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두 개로 쪼개놨단 말이에요. 이게 정답이고 이게 문제예요. 그죠? 길이, 무게. 그럼 이 문제에 대한 답이 여기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로 두 개를 이렇게 자르게 되면은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자를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얘가 이제 이게 순서가 좀 바뀌게 되면은 붙일 때 애매하죠. 순서가 조금이라도 바뀌면 붙일 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붙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할 거 다 한 다음에 나는 이 데이터에 대한 모든 작업을 끝냈어. 그리고 나서 자르는 게 제일 좋겠지. 그래서 저희가 할 때는 TRD 자르고 TRT 두 개를 하나씩 자르는 것보다는 TRD, TRT가 df3에서 나왔잖아요. 전체 데이터. 여기에서 먼저 다 처리하고 나중에 최종 자르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7대3 할 건데 요거 쉐이프 해가지고 보시면은 요게 행이고 요게 열이에요. 그래서 요거 0번째를 이렇게 꺼내시면은 49라는 값을 얻어올 수 있고요. 여기다 이제 0.7 곱하면 되고요. 34.3이 나오는데 이 인덱스를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럼 올림을 하든 내림을 하든 해서 사용하시면 되는데 굳이 이제 3이 내림하면 34에 가까우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거? 라운드로 해도 되고 인트로 해도 되고 그러면 소수점 날라가니까. 자, 요거를 tindex라는 값으로 한번 저장을 해놓을게요. 34입니다. 34. 그래서 0부터 34까지 33까지죠. 미리 말하면 34기니까 34부터 이렇게 해서 잘라야겠죠. 이 앞에가 학습, 이 뒤에가 테스트 데이터. 그래서 요거를 자릅니다. 어떻게 자르죠? 슬라이싱 하시면 돼요. 인덱스로 하는 거는 IROC가 낫죠. 그래서 이렇게 34면 34개 잘리는 거잖아요. 33까지 잘린 거죠. 34개를 우리가 얻은 거죠. 그래서 0부터니까
근데 이 34를 우리가 이제 구한 거 이걸로 하자 이거야. 자, 요거를 이제 TRD라고 할게요. 학습용 데이터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끝까지. 요건 이제 시험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데이터인데, 테스트니까 TSD. 이렇게 이름을 지을게요, 저는. 됐죠? 됐고요. 자, 여기 로치가 들어갔네. 자, 요거 잘못한 것 같습니다. df3이 안 해놨나? 요거 다시 한번 실행할게요. 이거. 얘네 둘만 있어야 되는데 저게 왜 있는지 모르겠네. 자, 죄송합니다. 이거 3으로 해야죠.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를 바로 정답이랑 문제를 쪼개기 전에 한번 보세요. 자, 요거는 TRD를 보시면 자, 문제예요, 이게. 그죠? 그리고 정답인데 보시면은 불임에 대한 문제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시험 문제를 볼게요. 요거는 공부할 때 쓰는 문제였고 시험용 문제를 보면은 문제의 정답이 온통 스멜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공부는 집합해놓고 미적분에서 지금 시험 문제 다 나온 겁니다. 공부한 적이 없잖아요, 스멜트에 대한 거를. 그래서 학습 데이터를 쪼개는데 문제에 편향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 집합이랑 미적분 같이 공부해야 집합 문제 나와도 풀고 미적분 문제 나와도 푸는데 얘는 온통 집합 문제만 풀어놓고 시험 문제를 미적분으로 내니까 당연히 못 맞추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랑 공부용 문제를 나눌 때 데이터가 이렇게 편향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얼추 비슷하게 맞춰줘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자, 만약에 도미가 70%고 이거 그냥 직접 계산할까요? 자, 요거 일단 문제가 뭐다? 편향되어 있죠, 그죠? 골고루 공부해야 되는데 그죠? 한쪽만 공부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 편향이 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일단 처음에 도미가 몇 프로였는지 보시는 거예요. 불임이 도미입니다. 다시 참고로. 어제 봤죠? 자, 그래서 전체 데이터 df3의 어종을 가지고 다시 한번 볼게요. 이런 과정을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실 때. 자, 얘를 밸류 카운트 해가지고 불임이 35고 스멜트가 14인데 불임이 몇 프로냐? 전체가 49잖아요. 그 중에서 35는 한 71%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 학습을 시킬 때 TRD 여기에도 비슷하게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예 똑같이는 못하더라도. 자, 근데 여기 불임밖에 없어요. 스멜트가 아예 없어요. 불임 100%인 거죠. 그래서 원래 데이터를 따라가지 못하죠. 그래서 이런 걸 맞춰주셔야
좋은 성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70% 정도 되고, (28% 정도 되니까 이거를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시도해볼 수 있는 거는 이제 지금 이게 문제가 그거잖아요. 우리가 자를 때 정렬이 되어 있거든요. df3 다시 한번 볼까요? 보시면은 여긴 다 불임이고 위에는, 그죠? 그 다음 밑에서부터는 스멜트예요. 그래서 정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위에서부터 잘라버리면 여기까지만 딱 잘리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그래서 자르기 전에 어떻게 된다? 이걸 한번 섞어줘야 돼요. 이 행에 배치를 섞어줘야 돼요. 그래야 그래도 그나마 좀 비율을 맞출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섞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만약에 이제 들었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검색을 하시면 되겠죠.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 샘플링이라고 해서 샘플링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자, 요 기본적인 풀의 옵션은 1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랜덤 스테이트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거 돌릴 때마다 얘가 이제 샘플이 랜덤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실행할 때마다 배치가 새롭게 바뀌거든요. 그럼 내가 실행할 때마다 뭐 계속 아까 했던 거랑 달라지면 결과도 달라지고, 그럼 내가 아까 얻은 결과에서 다른 것만 바꿔보고 싶었는데 배치 자체가 바뀌면서 완전 또 새로운 결과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섞긴 섞되 한번 섞은 다음에 계속 똑같은 내용으로 나오게 하고 싶을 때 우리가 숫자 하나를 이렇게 랜덤 스테이트라고 해서 정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 42번이라고 여러분이 저랑 똑같이 하시죠? 그러면 랜덤으로 나오긴 하는데 여러분이랑 저랑 똑같은 랜덤 값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내부적으로 그 난수 발생에 작용을 해서 똑같은 난수를 계속 발생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랑 같이 42번 똑같이 하시면 똑같은 형태로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막 섞죠, 이제. 섞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자를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인덱스가 보기가 안 좋으니까 리셋 인덱스 한번 해주겠습니다. 이게 1, 2, 3, 4 이렇게 나오면 좋은데 섞어가지고 지금 짬뽕 됐잖아요. 혹시 모르니까 인덱스를 정렬해 놓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리셋 인덱스 할 건데 요거 그냥 쓰시면은 얘가 새로운 컬럼으로 들어와 버리니까 드롭을 true로 줘라. 이렇게 예쁘게 잘렸어요. 요거를 이제 df4로 넣고 이거 이제 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잘라 볼게요. 요거 그대로 가져오시면 되겠죠. 이렇게 가져오면 되겠죠. 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보시면 이제 얘는 많이 섞여 있으니까
역시 한번 비율을 보겠습니다. 자, 26대 8이에요. 전체 개수가 34예요. 그죠? 34분의 26 하면, 그리고 34분의 8. 자, 그럼 아까 원래 데이터는 71대 28이고 얘는 76대 23에서 거의 좀 비슷해졌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섞어서 비슷한 비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정답이랑 또 뭐죠? 문제랑 나눠야겠죠, 이거? 요게 문제고, 요게 정답이니까 두 개 또 나눠야죠. TRT가 되겠죠, 이거는? 죄송해요, 잠시만요. 이거로 가야지. 패시스로 가야죠. 자, 참고로 여러분, 이 정답지는 2차원 데이터가 아니라 1차원 데이터로 들어가요. 요거는 외우실 필요는 없고, 여러분이 2차원 했다가 안 되실 거거든요. 그때 왜 안 되지 해서 찾아보시면 1차원으로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 번 하시다 보면 그냥 몸에 익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서도 꺼내와야죠. 자, 이건 정답인 거고요. 그 다음에 랭스랑 웨이트 문제. 그리고 TRD2 그대로 다시 담을게요. 자, 지금 뭐 하는 건지 아시죠? 자,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이 모델, 이 학생 공부시켜가지고 사회에 내보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애가 이상하게 공부해가지고 사회 나가면 도움이 안 될 테니까. 얘가 이제 나가서 잘 할 수 있는지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 우리가 얘 공부하는데 문제를 다 써버려가지고 얘를 시험할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얘를 공부시킬 거 따로, 시험 볼 거 따로, 시험 볼 거 따로 정해놓는 거죠. 그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총 이렇게 4개를 얻어요. 항상 이렇게 4개를 얻어야 됩니다. 데이터는. 이번 붙은 게 좀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 일단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자, 해서 일단 이제 학습을 다시 시킬게요. 자, 얘한테 문제집이랑 답안지 주는데 학습용으로 줘야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학습용이랑 시험용으로 따로 분리했으면 얘한테 시험용을 절대 주시면 안 됩니다. 학습시킬 때. 이거는 시험 문제 다 알려주고 시험 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학습시킬 때는 이제 절대 시험용 문제는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무조건 학습용 데이터로
공부를 시켜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보는 게 뭐죠? 스코어. 스코어 또는 프리딕트. 자, 이제 시험은 뭘로 보죠? 얘가 이미 공부한 걸로 보면 의미 없죠. 우리가 이제 따로 빼놨던 시험 문제를 제출을 합니다. 제시를 합니다. 자, 그럼 1이 나왔어요. 그렇죠? 이거는 그래도 이것도 이제 1이라는 100% 정확히 답을 맞췄다라는 거거든요. 자, 100%로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얘는 그래도 얘가 몰랐던 데이터를 가지고 점수를 낸 거니까 이 1은 그래도 아까보다 믿을만 하죠. 애초에 데이터가 워낙 적기도 하고 패턴이 우리가 확실히 분류되는 걸로 골랐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그죠? 어종이 굉장히 특성이 확 갈리는 애들로 골라서 문제가 너무 쉬워서 얘가 잘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맞다. 우리가 이제 얘가 얘기하는 거는 믿을만하다고 결론을 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것만 하고 쉴게요. 아까 문제가 됐던 게 뭐였냐면 25, 150 얘였거든요. 이제 불임인데 분명히 불임인데 그죠? 여전히 스멜트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이거 아까 보셨죠? 그림으로. 저 위에서. 얘거든요, 얘. 25에 150 중인데 아무리 봐도 불임이랑 가까이 있는데 스멜트라고 자꾸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일단 학습 데이터랑 시험용 데이터 분리를 안 해서 그런 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했나? 튜닝을 해야 됩니다. 문제를 찾아서. 요거는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